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박창기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각도를 실수 전체의 영역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의 값을 함수처럼 다루는 게 바로 삼각함수가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 배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해당이 되는 각도,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존에는 도라고 하면은 60분법으로 각을 쟀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각도를 재는 단위인 라디안이라는 것,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각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호도법을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호도법의 라디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이 이게 O라는 점이 있을 때 반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OX라는 반직선이 있고 그리고 이 OX라는 게 이제 각이 시작이 되는 우리가 시초선이 되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초선이 되고 그러면은 각이라는 건 벌어진 정도니까 또 새로운 반직선이 하나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OP라고 합시다. OP. 그러면은 반직선과 이 각을 만들어내는 이 OP를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경이라는 건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이게 바로 이제 각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각이 되는 거예요. 각 세타가 되는 거다. 우리가 각이라는 거는 각 X, O,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시초선에서 동경이 움직여서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동경이라는 건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초선에서 동경이 있으면은 그 두 개가 이루는 것이 이제 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양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계는 음의 방향 쪽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시초선이 OX일 때 크기가 200도다 라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200도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200도 가는 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30도라는 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30도 가는 게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0도라는 건 양의 방향으로는 몇 도가 되는 걸까요? 전체가 360도니까 음의 방향으로 30도라는 건 양의 방향으로는 33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각을 재는 방법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재는 방법과 음의 방향으로 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여기 요 정도가 30도라고 하면 양의 방향으로 30도라고 하면 30도나 거기서 360도만큼을 더 간 거나 실제로는 그 벌어진 정도는 같죠. 여기가 이제 OXP라고 하면 우리가 30도나 360도만큼 더 가면 한 바퀴를 더 돌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벌어진 정도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각을 나타내는데 이게 30도나 360도나 아니면은 또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죠. 한 바퀴 더 돌아서 또 360도를 더 하거나 아니면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30도를 돌 수 있죠. 마이너스 360도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이루는 각이 전부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30도나 30도에다가 360도를 더한 거나 3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2를 한 거나 3을 한 거나 그러니까 세 바퀴를 돌리거나 혹은 360도만큼 빼거나 한 바퀴를 뒤로 돌리거나 이게 다 같은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그냥 360도라는 어떤 하나의 각을 우리가 특수각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벌어진 정도는 다 같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각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각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특수각이 알파도일 때 그 알파도에다가 360도만큼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360도의 정수배만큼을 곱해서 더한 것이 다 같은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알파도다라고 이렇게 딱 나타내는 건 이건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특수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같은 여기서 이제 n은 정수가 되겠죠. 정수라면 이것들이 이루는 각은 다 똑같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30도나 390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벌어진 정도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각을 가지고 그것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보통 이 알파도는 360도 안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이 특수각을 씁니다. 여기 얘가 있죠. 1120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1120도라 그러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360의 배수로 생각을 하면 360을 60도를 3을 하면 얼마입니까? 339, 368이니까 10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80에서 120을 빼면 얼마입니까? 40도죠, 40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1120도라 그러면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40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 한 40도면 요 정도가 40도면 1120도는 요거를 40도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더 돈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40도랑 벌어진 정도는 같다. 그래서 1120도를 우리가 1120도의 일반각을 나타내면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그 40도를 이용해서 40도라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360 곱하기 360도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40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이게 특수각은 보통 0도에서 360도 사이 각으로 고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 1번처럼
문제 1번과 1번과 2번만 해볼까요? 20도의 일반각,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나타내라. 단 이제 알파도라는 이 특수각은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을 골라라. 그럼 20도는 자체가 0에서 360도 사이니까 요것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20도가 되는 거죠. 20도에서 한 바퀴를 앞으로 양의 방향으로 돌리든 음의 방향으로 돌리든 같다. 네,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610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요거는 360의 2배가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360 더하기 얼마입니까? 이거는 360 더하기 250도인가요? 그렇죠? 25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이제 특수각이 25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특수각이 25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25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단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수각을 하나 찾아내서 앞에 360도 곱하기 정수만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음수인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각이 이게 결과적으로 막 뱅글뱅글 돌아서 어딘가에 딱 동경이 멈출 텐데 그 동경이 멈춘 그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이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거를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서 그것의 특수각을 봐서 그 특수각이 속하는 위치를 보면 그것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딱 경계에 있을 때는 그거는 몇 사분면에 속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0도는 우리가 보면은 360도에서 50도를 더 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돈 거는 제외하고 그냥 50도라는 거죠. 그 50도는 90도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1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거죠. 0에서 90도 사이면 1사분면의 각이죠. 예, 이런 식으로 몇 사분면에 속하는 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1번 56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560도를 이게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560도라는 건 360도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죠? 360도에다가 200도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200도라는 건 180도에서 조금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도라는 건 한 요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에 속합니까? 예. 1, 2, 3. 3, 4분면에 속하는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뭐 3번을 해볼까요? 3번? 3번을 보면 마이너스 25도. 자, 이거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간 거죠. 이게 시초선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도다라고 하면 음의 방향으로 25도만큼 간 거죠. 예. 여기죠, 여기. 음의 방향으로 25도만큼 간 거다. 그러니까 25도만큼 이렇게 뒤로 간 거죠. 각도 자체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25도만큼 가도록 이렇게 거꾸로 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냐는 거니까 당연히 1, 2, 3, 4분면에 속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5도는 4사분면에 속하는 각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60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15도다, 60도다, 90도다 이렇게 도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각을 잴 때 새로운 단위를 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라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라디안이라는 건 어떤 정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그 R만큼 이 홀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 원둘레를 따라서 홀을 그리면 이게 R만큼 가면은 그만큼 벌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알파도라고 하면 이 알파도가 바로 1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1라디안.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만큼 홀을 간 그 벌려진 정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이 이제, 이런 원이 있다. 이 원은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러면은 1라디안이라는 건, 이 호의 길이가 1이 되도록 가면은 이렇게 벌려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1라디안이에요. 이 부분이 1라디안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원이 더 커. 그러면은 원이 예를 들어서 2다. 반지름이 2야. 그러면은 이제 호의 길이가 2만큼 간 그 벌려진 정도가 바로 1라디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든 2든지 간에 그 호도 똑같이 1만큼 2만큼 가기 때문에 벌려진 정도는 같아요. 그래서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1라디안이라는 각이 나타내는 정도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가 간 그만큼 벌려진 정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그럼 1라디안이 어느 정도의 각인지 우리가 한번 도로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60분법으로 1라디안과 도는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몇 도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각이 많이 벌어지면 호의 길이도 그만큼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심각,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이 원의 중심각,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원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원의 호의 길이니까 원둘레가 되겠죠? 그걸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각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끼리 비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 도? 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알파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각은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은 알파도가 되는 거고 원의 중심각은 360도가 되죠. 그거랑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비례하니까 원의 호의 길이는 지금은 R이죠. 예, R이고 그러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이고 원의 호의 길이는 원의 호의 길이라는 거 이제 원둘레가 되는 거죠. 원둘레는 공식에 의해서 2파이R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성립한다.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 원의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의 호의 길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되겠다. 정비례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 곱하기 R은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이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알파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양변을 2파이 R로 나눠주면 자, 2파이 R 약분이 되고 R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2랑 360도 나눠주면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도는 얼마다?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구나.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라디안에 해당이 되는 각은 요게 이제 1라디안이라는 거죠. 1라디안이라는 거다. 1라디안에 해당이 되는 각은 바로 파이분의 180도구나. 그러니까 파이가 대강 3.14 정도니까 이 1라디안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57도 정도 되는 겁니다. 60도가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바로 1라디안에 해당이 되는 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그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또 반대로 라디안이 어느 정도 각도인지 알려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0분법과 라디안을 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라디안이라는 것은 도로 치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우리가 지금 알아봤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이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이제 실수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호를 생략을 하고 그냥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변에 우리가 이거를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파이는 180도다. 파이는 180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파이 쪽은 이제 라디안인데 라디안을 생략을 하니까 파이가 180도다. 예, 요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그 각도를 도로 변환하고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라디안을 각도로 변환하는 60분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45도라는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45도라는 거는 1도가 45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 곱하기 1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도는 몇 라디안이냐? 자, 지금 파이가 180도란 말이야. 그럼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를 180분의 파이로 만드는 거죠.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바로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라디안을 생략을 하고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1도를 180분의 파이로 변환을 하면 되는 거다. 자, 반대로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더 쉽습니다. 자, 6분의 5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있다.
그럼 요거를 60분법으로 바꾸면 이건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파이는 180도라 그랬잖아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이게 지금 파이라고 돼 있는 건 이거는 라디안이니까 180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약분을 하면 6, 38이니까 30도가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15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라디안을 이렇게 60분법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우리가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그냥 파이에다 180도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도를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파이가 180도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근데 이거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선생님은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이가 180도에 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항상 유도를 해내는데, 여러분들은 요걸 뭐 외워도 되겠어요.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파이가 180도니까 양변을 18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72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부채꼴이라는 건 그 원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L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인 요 세타, 부채꼴의 중심각인 요 세타와 L이 세타와 이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인 L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정비례한다. 또 요 세타와 이 부채꼴의 넓이인 S도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한다는 건 2배가 되면, 세타가 2배가 되면 L도 2배가 되고 S도 2배가 되고, 세타가 3배가 되면 L도 3배가 되고 S도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런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피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죠? 자, 피자가 한 조각이 있어요. 여기 각이 이제 중심각이 세타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하나요? 여기가 도우라 그러나요? 크러스트라 그러나요? 이 부분이 이제 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자가 한 조각이야. 근데 한 조각이 더 늘었어. 그럼 중심각은 이제 세타가 하나 더 느니까 2세타가 되죠? 그럼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L일 테니까 여기가 중심각이 2세타가 되면 호의 길이도 2세타가 되죠. 마찬가지로 요 세타가 하나 더 늘면은 여기 L도 하나가 느니까 중심각이 3세타가 되면 호의 길이도 3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3배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늘어난다.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넓이도 정비례합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 피자의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중심각이 2배가 되면은 이게 2조각이 되는 거니까 넓이도 2S가 되겠죠. SS. 그 다음에 중심각이 3배가 되면, 3세타가 되면은 이게 피자가 3조각이 되는 거니까 넓이도 3S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타와 S는 마찬가지로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된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세타와 L이 정비례하고 세타와 S가 정비례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비례식. 이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을 활짝, 그 부채를 활짝 피면 원이 되잖아요. 그쵸? 360도. 그러니까 원도 부채꼴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원의 중심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원의 중심각은 우리가 360도니까 라디안으로 생각하면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채꼴, 이건 원이죠. 원의 중심각이 2파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인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죠, L. 그쵸? 그러면은 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냐? 원의 호의 길이라는 건 이제 원둘레를 얘기하는 거니까 2파이 R이 되겠죠.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정비례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각과 이게 원의 각과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 간에 이렇게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그럼 우리가 내항, 외항을 이렇게 곱하면 성립을 해야죠. 그러면은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요 L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호의 길이인 L을 구하려니까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면 양변을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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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L은 뭐가 되는 거다? L은 R 세타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한 거구나. 예, 호의 길이 L은 반지름의 중심각을 곱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각과 넓이도 정비라기 때문에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면 원의 중심각은 2파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할 때 원넓이는 얼마입니까?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예,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 세타와 S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항, 외항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S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 그럼 이것도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2파이 약분이 돼서 S는 파이 약분이 돼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면 이거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R 세타가 L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분의 1 R L이다 라고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런 성질이 있다. 우리가 부채꼴에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이 호의 길이 L은 우리가 중심각과 반지름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R 세타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가 되는 거니까 1번에서 R 세타가 뭐라고 했냐면 R 세타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R 세타를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쳤을 수가 있다? 2분의 1 R L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채꼴의 호와 넓이에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는 요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을 써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호의 길이든 넓이든 이게 다 실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각도를 써게 되면은 막 그 호의 길이가 뭐 몇 도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상하잖아. 호의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수값이 나와야 되고 넓이도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도랑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중심각은 라디안으로 써서 우리가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자, 부채꼴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리고 중심각은 6분의 파이래요. 6분의 파이는 몇 도죠?
파이가 180도니까 30도겠죠. 자, 이때 요 L과 호의 길이 L과 S를 구하라. 넓이인 S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공식만 떠올리면 되겠죠. 요 L은 뭐였죠? L은 여러분 R세타라고 그랬어요. R세타라고 했으니까 요 반지름인 3에다가 중심각인 6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예, 2분의 파이가 바로 요 호의 길이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뭐가 될까요? 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해도 되고, 그리고 2분의 1 RL로도 구해도 되는데, 이미 위에서 L을 구해놨기 때문에 요 L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은 3이고 L은 위에서 구한 대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